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인가요, 이거? 야,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물건 올리면서 6억 대출 가능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 매물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예. 이게 전용이 59A면은 거의 20평대거든요. 네. 근데 20평대가 지금 매매가 20억이다. 참 뭐 눈치 잘 안 보시는 분의 거의 뭐 대명사급 같이 지금 돼버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네. 근저당 17억 7천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요 집 산 사람이요, 그 원래 있었던 전세 세입자 있잖아요. 네. 그 세입자 전세금을 줬답니다. 아. 전세금 11억 3천만 원을 중도금으로 줬고, 나머지 집값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했다. 네. 이게 저희가 어제 15억을 빌려줬나? 네. 뭐 했는데. 실적 줬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네. 일단 17억 7천 가 전체를 근저당이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파이낸싱하게 된 그러게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야. 국민일보가 단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한 2억 정도 가지고 29억짜리 집을 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왜냐하면 예. 전세를 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저당까지 잡았으니까 자기 맞아요. 돈은 2억밖에 안 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빨리 나가주세요라고 하면서 예. 전세금 11억 11억 3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도 현금을 상당히 쓴 거죠. 그러니까는 네. 11억 3천은 줬고 네. 나머지 차액 17억 7천은 근저당했고 그리고 한 2억 정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총 29억이 돼야 되니까는. 29억이에요. 맞아요. 11억 아, 3천 그 플러스 두 개만 17억 더하면 7천 네. 하면 맞네. 29억이라서 29억이네. 딱 그냥 많이 딱 떨어지네. 맞는 액수긴 맞네요. 한데 네. 이게 세입자가 사실 10월까지가 만기였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두 달 이상 네.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먼저 지금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17억 7천 근저당도 이례적이지만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계약 관계를 지금 맺은 상황이에요. 저는 복잡한 것도 복잡한데 굉장히 특별해 보인다라고 예. 느껴지는 게 이렇게 전세입자한테 임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쉽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않은, 좀 빨리 많지는 나가달라. 않아요. 그렇죠. 예, 이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고 싶으니 좀 빨리 예. 나가달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 보니까 이 실제로 매수 의사를 보였던 인물들은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 등으로 매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는 그런 경우가 게.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초기 2월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겠다 해가지고 집이 나갔다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애초에. 굉장히 이 집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물이 예. 이렇게 임대 보증금을 미리 주고 그리고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그러니까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선반환 네. 그리고 근저당 매도.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이례적인 특별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 특별한 상황의 중심에는요. 네. 특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요?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특별 못합니다. 아. 일반인 그쵸. 같으면요. 네. 다 의심스러워. 예.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 집을 사겠다고 온 예, 사람은 예. 그 사람 어떻게 믿고 맞아. 근저당을 합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세입자한테 돈을 어떻게 예. 세입자한테 뭐 나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을 주면서 전세로 이사 갈지 알아보세요 하면서 현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야.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이루어진 것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쵸. 대통령이 보유한 대통령 소유의 아. 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세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예, 예, 이거 예. 내가
돈을 안 갚아주면은 내가 엄청난 뭔가 불이익을 당할 거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 세입자는 돈 받고 안 나가면 나도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둘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와. 신뢰 속에서 이걸 안 지키면 뭔가 큰일 날 거다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와. 이런 성세가 이런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 일반인은 이런 거래를 할 수가 거의 없다. 맞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도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나? 그렇죠, 맞아. 맞아요. 이게 경향신문의 그렇죠. 이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적 그쵸. 성격을 갖고 있는 경향신문인데 거기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에 대해서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나? 이 제목을 달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네.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이 어디죠? 관저요. 관저. 그렇죠. 청와대 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운 집을 살 이유가 없어요. 야. 지금 여기서 4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판 그 집에 대한 자금을 지금 내가 당장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예. 지금 사는 집이 있으니까 어. 보통 일반인 같으면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살 집 본인이 가야 될 이사 갈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해야죠. 예예예.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내 걸 사갈 때 현금을 바로 받아가지고 이사 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죠? 잔금 치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와. 왜? 관사에 살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청와대 관사 재테크다. 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를 근데 과연 뭐,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난 이제 퇴임하고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다시 양지마을로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경호나 보안상의 문제로 무조건 이제 관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집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다. 이게 예. 아파트에는 예서는 경호가 공동주택에는 못 들어가는 불가능하거든요. 경우가. 거의 경호동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요. 대통령 관저로 쓰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양재 아파트는 본인이 못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처분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 그럼 처분하자라는 예. 결론을 내려서 이러한 뭐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와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나온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이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근저당 흉내도 못 내는데 그럼요. 권력 가진 사람, 어. 현금 가진 사람들은 이런 근저당 매매를 아주 가끔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희귀한 매물 거래인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보여줬으니까는 야 그렇죠. 국민들은 뭐 어떻게 했죠? 대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예. 대출 못하게 막아놨고 못하지는 않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죠. 엄청 예. 사실 대출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이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25억 이상의 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집이. 그렇죠. 그러면 대출이 2억밖에 2억.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만 있는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다는 사실상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대출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자기 돈 27억이 있는 사람 그리고 2억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한 사람이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걸 피가 꼼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지간하면은 자기 돈 가지고 모아서 살아라고 해놓고 예. 본인은 자기 사겠다는 거 거래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돈 없다 그러니까 그럼 예. 내가 빌려줄게라고 하면서 집을 판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정책인데 예.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그 정책을 스스로 깨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서 국민들이 이율 배반적이다. 이건 꼼수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 이런 대출 규제, 대출을 피해가는 저런 예. 이제 거래라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만 뭐 이걸 지킬 의무가 있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똑같은 유형의 매물이 강남에서 나왔대요. 예 맞아요. 지금 예. 강남 작업 자이- 아이파크 예. 여기 이 방법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작은 곡인가요 이거? 야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물건 올리면서 6억 대출 가능해요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 매물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예. 이게 전용이 59A면은 거의 20평대거든요. 예. 근데 20평대가 지금 매매가 20억이다. 네, 그런 게 저는 이 가격 자체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수서 역세권 개발 호재, 추천 매물 자곡초, 풍문고 학세권 여기 더해서 이제 집주인의 집주인 대출 대출 6억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집주인이 6억을 대출을 해줘도 와. 14억이 없으면 이 물건 자체를 이제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출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예. 않고서는 이 집을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평생 산다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뭐 한 60% 받아서 예. 이제 매달 이제 갚아야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구매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번에 이제 20억을 그리고 집주인한테 6억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놀랐던 게 예. 뭐 대기업에 살면은 또 뭐 10억까지 대기업을 다니면 대기업 다니면은 예, 10억도 10억까지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다니면 하이닉스 네, 어쩌나? 이제 좀더 사실 두 달라지는 군데밖에 거죠. 해당 안 되는 말이 대기업이지. 네. 삼진이나 하이닉스밖에 안 되는 근데 거지. 은행에서 원래 그런 절차를 밟잖아요. 예. 이 사람의 신용도를 봐가지고 대출을 얼마를 빌려줄지를 따지는데 예. 이제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나의 신용이 나의 어떤 이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설정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또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직업이 이거는 그냥 좋으면은 집주인한테 네. 이렇게 근저당 받을 그렇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은행에서 받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안전하죠. 은행이 네. 안 주니까. 정상이요. 네. 음. 그러니까 은행을 왜 이렇게 막으니까. 자꾸 어렵게 사람들 집 사는 와. 것 자체를 어렵게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악마화 시켜버리는 그 부작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그런 거래요 이게. 뭐냐면 국세청이 이번에 5월달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부동산 탈루 혐의자 1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맞아요. 착수한다고 했어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인간 채무 과다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명확히 그렇죠. 두 달 예. 전에 국세청에서. 맞습니다. 4인간 채무 과다자.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거 샀다는 예.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사인이죠. 그리고 17억 7천. 채무가 얼마죠? 17억 7천입니다. 자, 1억 7천도 저는 많을 것 같아요. 1,700만 원 정도는 뭐 오케이. 17억 7천 정도는 뭐 근데- 껌값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근데 야,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17억 야. 7천 가지고 이제 그 4인간 채무가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예. 자, 근데 국세청에 취재가 들어갑니다. 예. 4인간 채무가 17억 7천이면 그때 5월 달에 발표했던 4인간 채무 과다자라는 기준에 예. 맞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그렇죠. 좀 전에 근데 웃긴 게 뭐냐 국세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를 보이고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언론 보도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 됩니까? 국세청이 이재명 세무 정권의 당국이 국세청은, 세무 예.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예. 조사를 가고 면담을 하고 증빙 서류를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 언제부터 언론 기사 보고 세무조사 대상자 아닌지를 판단했었습니까? 말이 안 되냐. 정말 이거야말로 대통령 보고 무서워서 예. 벌벌 떠면서 엎드리는 그런 행정 야. 아닙니까? 국세청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일반인이었으면 거예요. 이랬겠나. 그렇죠. 일반이었으면 이거 사실 이런 걸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예. 세무조사 때문에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 몇 년 뒤에 세무당국에서 조사 나와요. 왜냐하면 당신이 고소득자냐 아니면 재산이 있느냐 증명해라라고 하면서 자금 출처 증빙 못하면 그렇죠. 그거 어마어마한 엄청 때려맞죠. 부모님하고 형제 네. 자금 추적 다 합니다. 맞아요. 다 예. 해가지고 세금 때리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그냥 문제 없다는 거예요. 조사도 안 해놓고. 그 말이 되냐. 근데 이거죠.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동일하게 거래를 했는데 네. 엄청난 세무조사를 예? 당했다라는 맞아, 맞아요. 그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권력으로 지금 집을 매매를 했고 또 권력으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점점 세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나는 세무조사 엄청 당했는데 그래서 자금 출처와 그리고 관련 근거 내용을 세무서에 계속 증빙을 했어야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세청에서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뉴스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거는 세무조사 정상 거래다라고 예. 이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해서 저는 마치 성관인 줄 알았어요. 저 선관위가 예전에 처음에 그랬었죠. 선관위 이재명 대통령이 예. 사전 투표할 때 이제 뭐 개표소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예. 여기 왜 반만 찍혀도 맞아요, 괜찮냐 맞아요. 뭐 예. 이러고 다시 들어가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관이도 그랬거든요. 예.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이 국세청도 성관이냐고요. 야.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문제가 없냐라고 판단을 하냐는 이건 거죠. 저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분당 뭐 정자동 공원 가야 되나? 사람들이 정자공원 이런데 네. 가야 되는 건지. 또 하나 한 문제점 더 짚을게요. 그리고 국세청이 5월달에 발표할 때 예. 뭐라고 했냐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준 중에 이게 있어요. 뭐요?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거 29억이라. 그렇죠. 실제 이재명 대통령 분당 그 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시세가 30억이에요. 30억 맞아요. 좀 넘어간다. 30억, 30 뭐 1억 얘기도 있고 예. 30억 3천만 얘기도 맞아요. 그러는데 30억 넘어가는데 이 기준, 그러니까 세무조사 기준이 30억을 피하기 위해서 29억으로 거래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매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 이 세무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1억 언더로 해가지고 계약을 꼼수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청와대에서는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라고 예. 그렇죠. 홍보 포인트를 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포장을 한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판 게 아니라 이 세무조사 사가는 사람이 세무조사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예. 1억 낮춰서 거래했다 이렇게 야. 보기 맞는 거죠. 상록수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또 미국에서 아이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록수님 감사합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국회 입성하시는 날까지 응원. 감사합니다. 얘기를 택 입성이 되면 네. 시카고 가면 들리겠습니다. 그 네, 약속 시카고 지키셔야 가면 돼요. 시카고 피자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상록수님은 시카고 사시는데, 네네. 근데 지금 저 캐나다 화재 때문에 지금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그랬었죠. 테스타로사님도 미국에 진짜 계신데 거기는 심하신가 괜찮으냐고 보다. 네. 두 분이 안부를 여쭤보시는. 서로. 네. 예, 같이 미국에 계시. 예. 그러니까 지역은 다른데 텍사스에 테스타로사님이 계시니까. 텍사스는 괜찮냐고 여기는 캐나다 산불로 도시가 뿌옇고 탄 냄새가 난다고. 언투브가 만남의 조심하십시오. 광장 또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요. 하네요. 그러니까요. 글로벌하네요. 방송입니다. 부산 또 이 국회의원 얘기를 하시니까 또 막 부산 네. 정치 얘기를. 자, 혹시 이런 아까 얘기를 제가 하고 준 계시네. 자료가 있는데 그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아까 이제 우리 자료죠? 권현서 우리 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 예. 내용입니다. 예. 야 이게 또 장안의 화제가 저거 뭐예요, 됐습니다. 이거는? 저게 이제 예. 설명해 아까 주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음. 실제로 이렇게 비슷한 사안으로 거래를 했는데 예. 국세청의 조사가 아주 빡세게 들어와가지고 오. 그 과정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크게 같아요.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 내용을. 네. 저 사연이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예. 저희가 뭐 진위 여부는 팩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글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나 저런 식으로 집 샀다가 세무조사 받음이라고 본인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한 건 아니다라는 아니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이제 이분의 주장인데 네, 본인이 하여튼 이런 경험했다는 거, 이런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3년 뒤인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본인 부모와 형제들 전부 다 그러네요. 계좌를 한번 다 세무서에서 다 들여다봐가지고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과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서울지방국세청 네. 조사 3국에서 나왔으면은 내가 보기엔 실제 무서운 이게 것. 구체적이죠. 네, 어마어마한 되게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체적이에요. 거. 네네. 야 진짜 맞으면 네네. 이게 개인한테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과정들이 예. 그
잘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참. 2019년에 이렇게 이 근저당을 잡아가지고 사인간 예. 거래를 해가지고 강남 집값을 이제 올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무국세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예. 엄중하게 접근했던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에게만 관대하다. 국세청이 근데 할 말이 없는 게요. 네. 이 뉴데일리 기사를 토대로 본다면 국세청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상 거래로 판단이 된다. 네. 그래서 별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여 문제가 없다면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세무상 문제는 없다. 근데 이 워딩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증여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사인간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도 증여 문제, 그럼 이게 증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세청이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 그거예요. 실제 세무 당국에서 세무 이제 그 전문가 조사관이 나와가지고요. 예. 계좌를 조사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마련 계획서도 확인을 하고 예. 통장도 확인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예.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문제 없으면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자 전화 받으니까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사의 의지를 전혀 안 비치니까 야 이게 법이란 것이 기준 뭐 정책이란 것이 국민에겐 다 적용되고 대통령은 비껴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떤 논란이죠? 바로 공정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예. 청년과 국민과 노인과 약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전부 다 꼼수 피해가고 편법이 있어도 조사 대상도 되지 그러니까요.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불공정 논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만한 게 네. 상록수님이 또 미국에서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준우 대변인님 시카고 오시면 최고 예우로 가족 포함 한 말에 책임지는 게 제 삶의 모토.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번 가셔야겠다. 아주 시카고는 진짜 네. 가서 감사합니다. 보고 올게요. 예. 네. 아, 사진 시카고. 인증샷 제가 찍어주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첫 미국 출장지가 시카고예요. 그래요? 의미 있는 네. 곳이네요. 시카고 네. 제가 그때 증권부 아. 기자였었는데 아. 시카고에 선물 옵션 할 때 선물 아. 예. 엑스포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 상품 거래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선물 거래소가. 예. 그래서 상품 거래소 때문에 시카고 출장을 갔던 기억이 야, 있네요. 상노스님에게 약간의 어필을 하시는 건가요? 나도 불러줘 같은데요. 네. 저기 엄팀으로 같이 가도 직접 되겠습니까? 말은 못 하시고. 네, 엄청 아, 같이 예. 가도 예. 되겠습니까? 시카고 피자가 맛있어요. 네. 예. 네. 근데 요거 오.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17억 7천 오. 이거 이자 안 받는다. 이제 안 받는다고 했어요? 예, 청와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부럽다. 진짜 그것도 부럽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분명히 국세청 핵심 관계자가 뭐라 그랬어요? 증여 문제가 없다면 네. 세무조사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사인 간의 이 채무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근데 사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고 뭐 한다 하더라도 17억 7천을 사실상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달, 석 달이라고 하더라도 17억 7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한 이자가 상당할 수 있잖아요. 그쵸. 법정 이자가요. 이자라 네, 하더라도. 네. 법정 이자가 제가 알기로 600 정도 된 걸 알고 있어요. 예. 17억 7천이기 때문에 이자 그만큼 셉니다. 예. 아 근데 그거를 지금 면제해 준다고? 와, 너무 부럽다. 그러면 그 이제 사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네.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국세청에서 이런 거 보라고 하는 거 원래 국세청이 그런 거 가지고 그쵸. 문제 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제가 이 집을 샀겠죠.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맞네 이자까지. 네, 이자까지 까주고 돈도 1,800이 빌려주고. 넘는 이자까지 까준다는데 네. 그래. 사지. 전세금 와. 11억 3천만 원만 제가 확보가 야. 돈이 있었다면 그렇죠. 저는 예. 무조건 이 집을 샀어야 되는 그러네. 사람이네요. 그러네 근데 11억 왜- 3천만. 네. 그렇죠.
아니 이거 저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서 17억 7천을 빌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근데 만약에 빌린다, 그 허들을 넘어가지고 빌린다 하더라도 월 600만 원씩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모두 다 감면을 받는다. 왜? 대통령의 물건이었기 때문에라는 것 자체가 전 진짜 불공정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금융적인 문제를 넘어서 급판하신 것 같아요. 저 진짜 이 집을 내가 샀어야 됐는데. 이자 안 준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화가 많이 나고 이게 내일 있잖아요. 문제가 부동산 분명히- 토론회 있거든요. 네. 뭐랬냐면은 안기령 부대변인이 안기령이 조금 전에 저기 유튜브를 네, KTV 유튜브에서, 했어요. 팩트 네. 방앗간이라고. 네. 요 팩트 방앗간에 한문도 교수라고 부동산학과 교수 있어요. 네. 예.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 교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 대통령이 17억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4인 간 거래할 때 또 이자를 정확히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래에서 기본 원칙인데, 이게 본인들이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뭐 신화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지금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라고 법학 느껴져요. 박사님이 당장 이러잖아요. 무이자 네. 근저당 이재명이라고. 예, 예. 이게 그 이제 보통 가족 간에 이런 거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네. 이제 집을 물려줄 때 근저당 설정하면서 사실상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식한테 그 돈을 네. 안 받아. 예. 근데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요. 이자를 보내라. 자식이 아버지한테 계좌로 이자를 그렇죠. 꼬박꼬박 맞아요. 보내는지를 확인하기가 엄청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계약서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계약서 써야 돼. 네. 예. 근데 지금 이자를 3개월치도 안 받는다고? 네. 예. 와, 이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안 국세청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왜 이자를 안 받는지 이거는 물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면담 떡떡떡 해가지고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하면서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이런 거래가 있다면은 국세청에서도 그러면은 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기준을 만들던가. 네. 아니 뭐 이거는 명확하게 국세청이나 다른 금융기관. 아니 아까 제가 사례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죠. 대통령이 이자 안 받는 거 문제 안 삼았는데 왜 내가 자식한테 이자 안 받는 거 문제 삼느냐라고 하면 뭐라 할 거예요. 똑같이 대통령이 이자 안 받는 거 문제 없다 했지 않느냐. 나도 내 자식한테 이자 안 받는데 왜 나만 문제냐라고 하면 국세청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무 이제 기준이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증여에서 야, 문제가 참 크게 희한한 생길 문제.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한한 높아지고 거래를 하면서 예. 계속 파생적으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게 물론 네. 의도된 뭐 악의적인 뭐 탈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이제 꼼수에 꼼수가 나오니까 그 꼼수가 왜 이렇게까지 꼼수를 써야 되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시장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맞아.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아니 근데 왜 대통령은 이런 꼼수를 쓰는데도 꼼수로 보이는 행태를 하는데도 국세청에서도 지금 안 나서고 왜 이럴까라는 거를 의문을 제기할 뿐이지 뭐 이게 무슨 악의적인 뭐 세금 탈루다 증여세 탈루다 이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가지고 또 막 이재명 대통령이 뭐 X나 아니면은 뭐 또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야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데 그럼 이자 받을까요? 뭐 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 미리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 거야, 근데 아마. 저는 맞아 100% 할 할 것 것 같아요. 같고, 근데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라인을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 게, 오. 이거를 그러니까 집을 싸게 팔았다. 예.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겠다. 예. 이거를 약간 미담처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그런 것 거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안기령 맞아요. 대변인도 본인이 이제 이것을 정확한 뭐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예. 아니면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목적이 그렇게 다 있는 했을 것 때 같더라고요. 예. 홍보수석실에서는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예. 들어갔어야 그렇죠. 됐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미담이라기보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예. 그 부정평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하게 차라리 우리가 가자라고 보고를 했었어야 되고, 이거는 미담의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잡았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부대변인까지 나와서 따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감이 없는 거라면 예. 전 차라리 정책을 못 바꾸면 홍보라도 바꿔라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감은 잡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도 하려 그러고 아, 막 분위기는 그랬던 안 거. 좋다. 분위기는 지금 안 좋다는 건 네. 알았는데 네. 괜히 또 말을 했다가 지금 근데 이게 덧붙이는. 분위기 안 좋다 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응하려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지금, 지금 있어요. 그러고 지금 있네요. 딱 그게 있어요. 네. 오히려 이 현재 상황이면 예. 아예 설명을 안 하게 더 나았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골프 의혹과 그렇죠, 비슷하죠. 거의 좀 맞아요. 거의 문개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나갔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1억 싸게 판 거 가지고 싸게 팔았다는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예.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 30억이었기 때문에 그 30억 세무조사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29억으로 팔았다라는 의혹이 더 커진다. 그 설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자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예. 그것도 미담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예. 따지면 세무행정인 질서가 다 깨지는 거야. 아. 다른 사람들도 자녀한테 그렇게 물려줘 와서 이자 안 받으면 예.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무행정이 나가서 당신 자식한테 이자 안 받은 거 그거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 대통령도 문제 안 삼았는데 왜 나한테 문제 삼느냐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를 홍보실에서 나서가지고 더 불을 지피고 있으니까 홍보실에서 빨리 홍보실에서 청와대에서. 사람을 와. 갈아라. 아니면 전부 다 입에 지퍼를 채워라.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말씀드립니다. 야 이건 여기 국세청도 이게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근데 어제 우리 정명욱 대변인님도 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장특공 대상이 됐을 것이다. 맞아요. 그런 네. 저희가 근데 추론을 하긴 했었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한번 또 이제 따져봐야 될 것 봐야 돼요.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 장특공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있어야 되냐? 예. 왜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맞아요. 공제를 받냐? 그거 가지고 하는 막, 문제 제기를 예. 하셨어요. 근데 예. 그것을 또 본인이 혜택을 받는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는 언젠간 또 따져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그러네요. 드러납니다. 지금 네네. 뭐 투유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투유님 감사합니다. 뉴 상속 루트 생겼네요. 63 지선 때도 그러니까. 이재명 표는 유효표 되고 똑같이 한 국민은 무효표 됐죠. 유일신이라고 계셨는데 진짜 예리하시다, 유일신이라고 진짜. 말씀하셨는데 네. 저걸 비슷하게 네.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시민 씨. 유시민 씨가 지금 아주 뭐 냉엄하게 지금 현실을 얘기하시는데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여야를 떠나서 지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신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절대 권력을 향하는 것 아니냐. 재밌다. 이효리님이 예. 뭐냐면 진짜 잔머리는 맨사급이다라고 했는데 맨사가 이제 IQ 높은 사람 IQ 천재 최고 높은 얘기하지 사람들. 않습니까? 예. 이재명은요 외교도 천재인데 잔머리도 참 천재 같다. 맞아.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드네요. 네. 야 네. 이거 개딸들 맞아요. 네. 뉴 이재명들은 네. 어떻게 이 상황을 볼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게요. 지금 민심에 불이 붙었어요. 네. 이거 불법 아닌 거 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최악이지 않냐. 그렇죠. 야 꼼수를 대통령이 직접 알려준 거냐? 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우후. 심지어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글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유튜버들도 그렇고 맘카페에서도요. 네. 이렇게 이 얘기가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할 사안들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예. 게.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조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대학생이고 20대인데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의사가 되는 경우를 봐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정은 사라진 것인가라는 그 분노 때문에 조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그럼요. 꼬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정말 감을 못 잡고 부동산을 너무 못 건드리고 있다.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팔질 마시지. 그러니까 네. 차라리 이거 네. 진짜 이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못 팔겠어요. 이게 제가 약속을 지키진 못했지만 상황이 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매각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으면 차라리 그렇죠.
그럼 국민들의 상당수가 납득하지 않을까요? 그걸 야당이 뭐 또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 수는 있지. 야당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마 그거에 공감했을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팔다가 네, 성실하게 납세도 하고 예. 그래서 본인도 아 세금이 많이 올랐구나 좀 느껴보고 예. 이랬으면은 좀 부동산 정책에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저게 현금 확보 저기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 그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하게 되면요. 할 때 또 한다고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사를 가야 되죠. 이주할 때. 그때 또 한번 집값이 오르고 예. 또 착공하면 착공이 또 오르고 또 반쯤 지어지면 반쯤 지어질 때 오르고 예. 완공되면요. 그때 최정점이 되죠. 그때 이제 그렇겠죠. 또 오르거든요. 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 이익일 건데 예. 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황당한 근저당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써서 저렇게 팔려고 했는가? 아니, 야당이 계속 공격했었으니까.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다시피 네. 이 정권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 왜 저거 안 파세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집 많잖아. 뭐 이런 또 장도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결국 그 이유가 저는 예.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 있잖아요. 네. 그거 거기에 나가서 당시 아직까지 집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정말 없거든.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을 전부 다 악마화시켜 마귀로 이제 치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가 안 되니까는 부동산 대토론이 열리기 전에 무조건 팔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집이 없는 상태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이 부동산 대토론회가 한번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렸었죠. 일정이 바뀐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다음 매수자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계약, 그러니까 맞아요. 무리한 계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김혜경 씨가 지금 뭐 저 우리 구독자 물딱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조합원이 안 되면 이게 예. 그냥 현금화가 된다면서요. 현금 청산된다죠. 네. 근데 재건축이 되면 뭐가 제일 좋아요?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누누이 했던 말이에요. 불로소득 그리고 집값 오르는 거 그거 결국에 마귀잖아요. 예. 근데 왜 본인의 집을 산 사람은 마귀가 돼도 허용을 해주냐는 얘기죠. 저 방금 이제 저 밑에 설명을 저를 하는구나. 예. 이제 집 소유가 공동 소유래요. 네, 맞아요. 이제 공동 이재명은 이제 자기 요건이 됩니다. 그쵸. 10년 넘었게 되는데 예. 부인이 이제 뒤늦게 들어오다 김혜경. 보니까는 7년 반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이제 반인가 남아 있어요. 그 그래서- 동상이몽에서 괜히 공동명의로 맞아. 이렇게 막 한 장을 보여주고 맞아. 이렇게 했던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지금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이제 이 가격이라도 받고 팔자 예. 이렇게 됐을 거다. 그 지분 절반이 물딱지인 거예요. 그 일도 그러니까. 되겠네. 그 일도 되겠고요. 예. 제가 보기에 지금 내일 뭐 부동산 토론회 맞아요. 거기서 이제 빌미가 안 잡히려고 급하게 야, 청구한 이유도 근데 있겠고. 내일 그렇겠네. 부동산 대토론에 140명하고 한다는데 이거 엄청 빠바방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게요. 김 이거 다 이 얘기 샜다. 안 나오겠어요? 이 네. 얘기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요 물딱지가 아니라 물토론회. 지금 대통령 눈치 보고 입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비 많이 온다고요. 대통령 관련된 그 집 거래에 대해서 질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부 다 콘티 짜고 치는 고스톱인 그쵸. 거야. 짜고 치는 토론인 거야. 근데 어떻게 이 질문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짜고 칠 수밖에 예. 없는 게 지금 140명이 참석하잖아요. 근데 2시간 동안 한대요. 100분 토론. 앞에 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한 20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여한 사람들 보면 뭐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오 뭐 이런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만한 말을 해주겠냐고요. 결국에는 짜고 치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여기에서 진짜 우리 안 짜고 치는 거야라고 하려면 사실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불러야죠. 오세훈 시장 예. 그때 이 국무회에서 부동산 예. 대토론에 있다고 예. 발언권 크게 많이 안 주지 않았었어요? 예. 아예 막았죠. 아예 못하겠죠. 그리고 서면으로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죠? 입틀막을 해버렸었습니다. 내일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기대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거. 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이재명 대통령 이거 시청률 잘 나오겠네 이거. 네.
이거 와. 내일 몇 이거. 시에 아니면 하나요? 오늘 내일 오전 네. 10시부터 저희 100분간. 축구 중계하듯이 한번 중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면요. 하나하나 분석해. 오늘 저녁에 속보로 네. 예. 연기 아, 연기 뜰 수도 있어요. 가능- 지난밤 가능성이 연기했잖아요. 있죠. 맞아요. 또 연기할 수도 네. 있어요. 설마 그럼 너무 이게 아 이재명은 합니다. 아직까지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됩니다. 너무 과소평가하시네. 그렇죠. 아. 17억 7천 이 근저당으로도 네. 매각을 하는 예. 분이시니까. 예. 그리고 뭐 이자도 안 받으시고 17억 7천 근저당에. 이 행사를 위해서 의견 수렴을 받았는데 그게 뭐 3천 건이 넘었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아픈 부분도 있을 텐데 예. 그것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렇죠. 굳이 이 토론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일 정말 차라리 연기가 가장 답이 아닌가. 지금 골머리 썩고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는. 와, 이거 전당대회 앞두고 사실 이게 뭔가 이 분위기 새로운 안 전기를 좋습니다. 마련해 보고 싶어서 네. 하는 이게 것들일 텐데. 무리해서 이 좋습니다. 부동산 토론을 이제 진행했다가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집 이제 이제 매매한 거 이게 예. 주제로 나와버리면요. 부동산 토론한 목적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머리를 맞대자는 그 목적이었는데 예. 그 전부 다 묻혀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예.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 그걸로만 이제 도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냐면요. 예. 전당대회가 영향을 줍니다. 전당대회. 전당대회까지.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저렇게 국민한테 납득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내일 설명한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요, 안 되겠다. 이재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청래한테 유리한 관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 이런 정무적 한 스텝, 두 스텝 들어가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야 예. 이거 내일 열었다 그러면 정청래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야 스탑하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예. 과연 할지 안 할지 오늘 저희 두고 봐야 됩니다. 야, 네. 스토리 리퍼블리카님, 엄튜브 애청자 이재원님이라고. 우리 기획했었던 이재원님 같은데, 그죠? 정윤 PD. 스토리 리퍼블리카 아닌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근데 반갑습니다. 내일 연기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네. 저는 할 거라 봅니다. 그래요? 예, 저는 할 거라 봐요. 예. 지금 왜냐하면 오늘 엄튜브도 이거 다루고 있지만요. 예. 대부분의 유튜브하고 방송에서 이 문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민 생활하고 자, 직결되는 생각해보세요. 문제인데. 이거 내일 이거 다루고 내일 이제 그 부정 토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까 제가 말했는데 부정 토론회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집한 거 그걸로 다 도봐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주말에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주말 여론조사 이어지면요. 그렇죠. 여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여론조사, 상승한 여론조사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자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악영향을 주는 토론을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참